모든 교황은 남 얘기죠. 안 묻어봐 묻어버려. 안 묻어봐도 묻어버리는 남 얘기 아날람 7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너 왜 영화평론가야?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아닙니다. 그냥 이동규입니다. 이동규 아재님. 네, 아우 부담스러워. 의문의 그녀 시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2부는 김영주 감독의 보안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은근히 많이 본 영화예요. 네. 은근히 묻힌 듯 안 묻힌, 그런데 뜨지는 않은 영화. 뭔가 떴다고 하기엔 어설픈. 자, 이 보안관이란 영화 김영주 감독의 입봉작이에요. 평가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또 그런 영화인데 재미는 있는데 식상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날람은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였고요. 이 영화 보안관 되겠습니다. 자, 추석에 환한 아재들을 위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티스템 모바일관리연구소가 만든 티스템 제품, 여러분 추석의 최고의 선물이다. 남 얘기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이 보안관이란 영화 손익 분기점이 20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네. 근데 많은 영화 팬들이 아니 이런 영화가 있었나 하는 와중에도 손익 분기점을 결국 넘었어요. 최종 관객 수가 258만 명. 성공한 거죠. 네. 김영주 감독의 지난 필모그래피를 보니 윤종빈 감독의 영화 있죠? 네. 분도. 여기에 이제 각색으로 참여를 했고 조연출도 했다. 네. 사실 저는 이 대표님하고 우리 박 박사님 네. 하도 강력하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해서 봤어요. 보고 나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요걸로 방송해야 된다며 대표님을 설득했어요. 그 끝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하 대량의 스포일러는 떡칠돼 있습니다. 스포일러. 늘 그렇듯이. 늘 그렇습니다. 자, 주연의 이성민 씨, 악역의 조진웅 씨, 그 다음에 왓슨 역의 김성균 씨 출연하고 계십니다. 왜 웃어? 아니 김성규 씨 정말 최고여서. 네. 음. 그리고 왓슨이 이게 조력자라서 왓슨을 붙인 거지만 셜록의 왓슨은 되게 유능하단 말이에요. 엄청 유능해. 의사고 군인 출신에. 역할을 하기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여기에 이성민 씨의 역할 대비로는 충분하다. 왓슨 정도 된다. 아 셜록이 그죠. 딸리니까. 셜록 대비 왓슨 정도라면 그치. 이 셜록한테는 이 왓슨이다.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최반장이죠. 최반장 대비 이 처남은 딱이다. 굉장히 밸런스가 맞다. 셜록 대비 왓슨만큼 그러니까 밸런스가 적당히 잘 삭감돼 있다. 네. 네. 양쪽이 다. 그쵸. 예. 로우파이 버전.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균형이니까 하향돼 있죠. 네. 주인공 최대현은 형사예요. 어느 날 마약 서범을 잡으려고 여관에 난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요. 동료 형사만 다치는데 아마 사망한 듯? 사망했다고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불쌍한 운반책이 발견돼요. 네. 다 도망가고 이게 이제 지게꾼이라고 구종진 역을 구종진 역에 이제 조진웅 씨가 연기하신 예. 이 사람이 완전히 불쌍한 거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선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인데 아내는 떠나가고 그다음에 그 홀어머니. 홀어머니 애가 홀어머니 셋이고. 모시고 애가 셋이고 해서 돈 준다니까 저는 마약만 옮겼을 뿐이에요. 흑흑흑 막 이러는데 안 됐잖아. 안 되니까 이 양반을 잘 대해주고 네. 밥도 그래서 삼에게 줘가며. 그 사람 취급해주는 거지. 밥도 사맥이고 그다음에 이제 형이 감형되는데도 좀 도움을 준 것 같고 그 여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조진웅 씨가 악역이라고 이미 네. 먼저 깠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이거를 본 경찰 친구가 네. 이게 디테일이 좋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앞에서 보면서 정말 뭐 있네 이렇게 바로 이러더라고. 보자마자. 왜냐면 그렇대요. 자기 생각보다 형량이 괜찮게 나오면 밥을 먹는데 안심해서. 보통 경찰서에. 아하. 근데 여기서 조진웅 씨가 애들 호르몬이 걱정. 애들 걱정하면서 밥을 계속 먹잖아. 네. 그래서 저거 뭐 있네. 오. 바로 이미 그때 얘기를 그거만 하더라고. 보자마자 그- 역시. 그 작은 장면인데 어. 아.
거기도 이제 취재가 들어간 그런 거 거예요. 있죠. 취재가 들어간 거지. 디테일이 있는 거지. 근데 왜냐면 자기 생각보다 예를 들어 원래 설정이면 우리가 조진우 씨 악역인 걸 몰랐을 때 아, 훌쩍훌쩍 울면서 밥 잘 먹잖아. 훌쩍훌쩍 울면서 저 그럼 감옥 가는 겁니까? 그럼 우리 호러머니 어떡하죠? 막 이래버리면 밥을 못 먹는다 이거지. 보통은 그렇대요. 복스럽게 먹잖아. 근데 밥을 먹는다, 밥이 넘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대. 취재를 하면 이건 현직 경찰이 영화를 보자마자 전만 뭐 있네 하면서 바로 스포로 그냥 본인이 이미 범인을 찝어버리는. 전만 뭐 있네라고 현직 경찰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네. 그분도 경상도군요. 아니 극중 형사는 왜 몰랐을까? 극중에서 너무 없네, 촉이 없어. 그치. 아니, 너무 딱하니까. 아까 이제 로우 파이버죠. 그래서 이 양반을 잘 대해줘요. 네. 그리고 2년만 살게 해주고 음. 자기는 경찰직에서 잘리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게 인트로예요. 네, 5년이 흘렀죠. 네. 네.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최대호라는 전직 잘린 경찰은 경상남도 기장, 그 부산시 기장군 있죠. 네. 기장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왕초로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건달이죠. 건달이라긴 좀 그렇고 그냥 뭐 청년의 회장이랄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반달. 그치 반달. 왜 청년회라고 모여있는데 가면 다 중년밖에 없잖아요 원래. 아니, 그거 있죠. 보통 시골에서는 직업적 족복이 아니라 보통 이제 논두렁이라고 하죠. 이 감독님의 사수였던 윤조빈 감독님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죠. 반달. 반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고 오지랖 넓어가지고 이거 저거 막 해결해주는 남자 해결사. 있잖아요. 해결사. 왜 반달이라고 하냐면 하는데. 딱히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그쵸. 영화에. 이 동네에 완전히 성공해서 삐까번쩍해진 어떤 성공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눈이 촉촉한 재건축 싸움을 벌이겠다면 등장을 하는데 사슴 같은 눈을 가진 눈이 계속 일렁일렁해. 이게 자기가 5년 전에 살려줬던 구종진이야. 너무 연기 잘해. 너무 연기 잘. 연기 너무 잘하죠. 하나같이 다 잘하세요 진짜. 이거 맞아요. 누구라 할 거 없이 다 잘하세요. 연기를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범죄의 전쟁이나 기타 이제 그런 영화에서 좋았죠. 오랜만에 그 옛날 공공의적에 보는 그런 신남 있잖아요. 네. 배우들이 다 연기를 맞아요. 잘하다 보니까 착착 붙고 영화의 리듬감이 살아가지고 연기 때문에 리듬이 활활 타가지고 신나게 보게 되는 그런 리듬이 생겨버리는 어떤 영화. 왜 한쪽만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 공을 계속 넘겨주는 그쵸. 핑퐁이 착착착착 맞는 네, 그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초인 동네에 굉장히 돈을 잘 번 어떤 외부인이 삐까번쩍하게 등장을 하니까 씁쓸하죠. 근데 보자마자 큰절을 해. 나는 야진호로 갔는데 이 구종진이라는 인물이 자기한테 큰절하면서 형사님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또 촉촉한 평생 눈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눈이 정말 만날 꽃사슴 같은 때마다. 눈만. 만날 때마다 눈이 촉촉해져. 그게 이제 나중에 사실 다 연기였던 거죠. 네. 어쨌든 최대호가 보기에 이놈 이상해. 자꾸만 이 구종진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마약 사범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꾸 싸움을 걸다가 두들겨 맞기까지 하고 결국 뒤집기 한 판으로 구종진을 때려잡는데 성공하고 나니 구종진이 뭐 전설의 마약 대부 네. 뽀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이다 라면서 끝나요 영화는. 이 최대호의 수건의 적이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뻔한데 그래서 평론가들도 이거 무사한이란 얘기 아니냐 그렇게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따지고 보면 등장인물들도 기존에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와 대동소이하기도 하고 특별히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그도 그냥 적당히만 있고 액션도 적당히만 있고 그러므로 그냥저냥 볼만한 액션 흥행 영화다라고 하는 게 중평인 모양인데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므로 이 영화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안무사안이래지려면은 어떻게 돼야지 안무사안이랄까요? 알고 보니 잃어버린 형제고 이래야 되나? 아니지. 그러니까 무사안이란 말은 영화가 적어도 나는 어디서 어떤 미덕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어떤 얼개마저도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좀 미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한남 아재 영화예요. 예, 여기서부터 치를 떠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절정이에요, 절정. 한남 아재 영화 다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한남이 진짜 지긋지긋해. 남자가 봐도 약간 몸서리 쳐질 정도로 지긋지긋한 한남이 나와요. 우리 지금 나가서 술집 골목인데 가죠.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한남 알탕 영화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 홍상수 영화의 액션 버전일까? 저는 오히려 부산으로 로컬라이징된 주성치 영화. 그것도 괜찮다. 기본적으로 한남 뭘까?
라고 하는 감정이 깔려 있는데 영화가 한남 중에서도 아재 뭘까? 그렇죠. 하나씩 서서히 우리가 무슨 얘기 지금 네. 하는 건지 풀어보겠습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르가 따지자면 둘 있어요. 네. 이건 뭐 감독이 노골적으로 그냥 제시를 하는 건데 하나는 80년대, 90년대 홍콩 누아르죠. 네. 애초에 처음부터 주인공이 영웅 본색 팬으로 나와요. 그 인트로 음악부터 네. 영웅본색 음악이잖아요. 선글라스 하며 그 주은발 같은 멋진 남자를 꿈은 꾸는데 근데 그러면서 로우파이. 그러면서 모터보트 타고 다니잖아. 선글라스 로우 버전. 끼고. 네. 근데 홍콩에서 모터보트 탈 때는 영웅본색 이런 데서 그 배경이 홍콩의 마천루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기장항리라고 하는 동네에 그 횟집 있고 뭐 이런 네. 한국에. 근데 그런 주은발 같은 멋진 남자를 꿈꾸는데 그렇게 멋지지는 못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보다 훨씬 덜 멋진 처남이 나와요. 둘이 참 진짜 잘 사이가 어울려. 좋아. 사이가 참 좋아. 처남이 이 처남이 서로 많이 아끼더라고. 맞아. 처남 김성균 씨가 연기한 덕만 캐릭터. 네. 카메라 구도도 의도적으로 홍콩 누아르를 아예 그냥 따라한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보트 타고 등장하는 씬은 그냥 갖고 왔어요. 네. 구도를.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영화의 주제랑은 상관없이 주인공 최대호 이 사람이 한남 아재스러운 욕망 있잖아. 이렇게 하면 멋져 보이겠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욕망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영역을 수컷이 시찰하는 거잖아. 시찰하네. 그치. 굉장히 유치하잖아. 그러면서 되게 있어 뵈려고 티내면서 구직을 막 이렇게 쫙 왔다 다니면서.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해상구조대 사람이 저 사람 누군데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하면 이거 뭐 인사 한번 해라. 뭐 이러면서 그냥 시끄럽다고 걸리면 이게 또 아재 버전이구나 싶은 게요. 그 씬에서 딱 이 느와르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성민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까만 게 아니고 이게 반사된 아저씨들 그걸 또 쓰고 있다. 그래서 진짜 아재 버전이구나. 딱 봐도 그 레이방스러운. 근데 그 색깔 왜 반사돼서 약간 주황빛 나는 거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많이 쓰시는 딱 그거야 또 선글라스가. 그리고 차도 옛날에 대우가 GM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산했던 매그너스. 그게 그 매그너스가 사실 생긴 게 좀 세잖아요. 중형차 세단치곤. 그래서 남들처럼 소나타, SM5 이런 정도 급의 세단을 몰아야겠는데 디자인 심심한 거 싫어가지고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약간 날티나는 아재들이 매그너스 많이 몰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을 해. 근데 또 돈은 없으니까 차를 오랫동안 못 바꿨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갓그랜저인데. 그런 딱 그 느낌. 갓그랜저가 아니지 아카디아. 아카디아. 딱 그 느낌이거든요. 구형 에쿠스. 스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모티브가 제목에서 아예 힌트를 팍팍 주고 있는 미국 서부국. 우리나라에 보안관이 있어 본 적이 없죠. 네. 굉장히 네. 노골적인 암시죠. 노골적인 암시인데, 자, 미국이 개척의 나라고 땅에 대한 소유권이 굉장히 집착적인 나라잖아요. 네. 사유지 침입자는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되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요새 범죄가 처벌이 너무 뭐 어쩌고 낮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적이 있었죠. 집에 도둑이 쳐들어왔는데 네. 패서 죽인 거야. 집주인이. 그랬는데 이제 집주인이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미국을 봐라. 선진국 미국은 총으로 쏴서 죽여도 상관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미국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미국이 그리고 그 총기와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과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제 뭐 소유, 총 이게 아니라 전에 약간 지나가다 한번 말했지만 미국인이 그 소유권, 총 그리고 개인의 자유주의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건 약간 좀 더 깊은 맥락이 있어요. 철학적인 맥락이 또 있다 보니까 철학적인 맥락도 있고 역사적이기도 네, 해요. 역사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애들이 뭐 이렇게 땅에 침범하면 보안관처럼 뭐 이렇게 지키려고 빵빵하는 게 아니라. 카우보이 빵빵 이런 단순 로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게르만 민법, 그다음에 영미 법 철학, 그리고 메이저리그 문화 야구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문화하고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 네. 되게 역사적인데 서부극이라고 하는 영화 장르 이것도 역사적이에요. 서부극을 보면은 한 마을이 나와요. 자, 이거를 죄송하지만 나와바리라고 해봅시다. 항상 외부인과 내부인이 있어요. 만약에 보안관이 주인공이면 누가 침탈하잖아. 네. 침탈에 맞서서 나와바리를 지켜야 되죠. 반대의 경우라면 보안관이 마을의 독재자야.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네. 영화에서는 보안관이 독재자로 나오죠. 축구로 치면 이제 골키퍼와 스트라이커의 차이야. 네. 아니면 이제 도적대한테 사로잡혀 있는 말이라거나. 이거는 장르적으로는 서부극인, 배경이 서부는 아니지만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 예. 이런 경우에는 외부자들이 7인의 사무라이가 얘네들을 몰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나와바리 싸움인데, 그러니까 서부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들어온 돌과 박힌 돌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남성성의 아주 가장 원초적인 면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게 보안관이라는 제목이 더 착 맞는다 싶은 게 이 보안관 제도 있잖아요. 셰리프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
그 카운티 우리로 치면 군 단위인 카운티에서 있대요. 그래서 카운티 제도가 없는 주에는 없대. 한 3개 주 정도 하와이 뭐 코네티컷 이런 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장도 딱 군이잖아. 그런 셰리프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가 보다. 아, 뭐, 와. 그리고 고맙게도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서부극은 제작비를 줄여줘요. 되게 착한 장면. 왜냐하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쌍값의 세트를 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감독의 연출력, 배우의 연기력을 믿으면 되는 분야가 또 이 분야예요. 서부극. 일례로 마카로니 웨스턴은 이탈리아 영화인들이 어디 가서 찍냐? 스페인 가서 찍었어요. 스페인 땅값도 싸고 스페인 다 싸단 말이야. 그런 물가도 무드만 싸고. 나오면 되니까. 그 배경도 스페인의 어떤 암벽지대, 화산지대, 이런 사막지대가 미국 서부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되니 굉장히 싼, 제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보안관은 제가 미리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제 결론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저는 이거 같은 거예요. 남자는 포유류 수컷이다. 포유류 수컷은 영역동물이다. 요거를 한남 아재를 스킨으로 입으면 이 영화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포유류 수컷은 정의보다 우선해서 자기의 존재 증명이 우선이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명시하지. 정의고 나발이고 내 존재가 일단 증명이 돼야 먼저야. 돼요. 내 가오. 내 그러니까 가오. 그 내 존재 증명을 한남 아재 스킨을 입히면 가오. 그러니까 최대호 이 주인공이 정의의 사냥이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컷이고 아재예요. 자기 영역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떨리는 한남이야. 중간에 보면은 길 걷다가 이제 침을 뱉는 씬이 나와요. 칵 하시고 뱉는데 저거 뭐지 무슨 영역 표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그건 거야. 분명히 의도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볼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 우리 나가면은 세고 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장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올 때 소리와 눈을 감았어요. 도저히 더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제 기장의 항리라는 동네에서 이제 오지랖을 펼치고 다녀. 네. 그러니까 항리 청년회 멤버들 등장하는데 말이 청년회지. 요새 시골은 다 중년이라니까. 다 중년 노년이죠. 최대호도 이 항리 청년회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공익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최대호가 해결해주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네 큰형님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사익을 위한. 그렇지.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식도 다 인맥질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불법 저지르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이 사람 나아발이기 때문에 자기 수컷으로서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하고는 또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럼 생업에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 존재 증명이 더 중요한 거야. 바깥에 나돌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과잉 수사로 애초에 잘린 이유도 뽀빠이를 검거를 하고 나면 그 공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죠? 보다 용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정의의 사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악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디 나서 여자를 강간하고 누구를 살인하고 그 정도는 또 아니고. 그런 정도의 완전히 그냥 초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중도덕과 준법 정신은 있지만 딱히 섬세하지 않다 그것이. 그치. 그리고 약간 가치관이 보수적이다. 네. 딸의 해나 문신을 보고 뭐 이런 철수세미로 밀어버린다며. 그런 류의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적폐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해 주고 존경받는 게 목적이지 절차적 정당성이 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경찰 4층 해가지고 룸 싸러 가서. 그러니까 다 때려 부시고. 자, 이 사람이 나아버리를 얼만큼 집착하냐. 여기서는 자기를 큰형님으로 알아주죠. 기장 항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작품을 끌고 가는 감정이 선악의 대결이 아니죠. 네. 영역 문제. 네. 이걸 몰라주면 감독 슬프다. 최대호는 박힌 돌인데 이것도 되게 웃겨. 기장 출신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기장에 살았다 이거야. 네.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기장 사람이래. 근데 구종진은 굴러온 돌이잖아. 자기는 기장에서 살진 않지만 출생지가 기장입니다. 이러고 있어. 또 미묘하게 1년 차이가 난다. 아. 최대호는 6살 때 이사 갔는데 이 구종진은 7살 때까지 살았다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이 1년 누가 진짜야.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기장인인가. 이건 또 유치한 싸움을 기술적으로 영화가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역 집착 방금 말씀하신 딸의 해나 그것도 영역 집착인 게 이거 문신 아니냐. 그렇죠. 철수쌤이 갖고 와라. 자기가 빡빡 문질러서 지워버리겠다고. 요새 애들 다 한다 그러니까 요새 누가 하냐면서 막. 근데 이 가정의 영주는 자기여야 되는데 그치. 내가 모르는 곳에서 몸에 그림을 그리고 와? 이거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근데 왜 돈은 똑바로 안 벌어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요거 하나 짚어주고 일단 다음 얘기를 네. 해야 될 게 이렇게만 하면 이제 굉장히 끔찍한 한남 연대기 같은데 네. 이 영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덕이라고 삼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리두기가 잘 돼 있어요. 네. 즉 뭐냐면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시도 있잖아. 이런 어떤 시도, 자기 영역을 존재하는 증명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좌절돼요. 딸의 문신은커녕 딸의 해나를 철수면 밀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욕먹고. 그게 이제 이런 풍경이에요.
당장 첫 쌤이 가온나 이러고 와이프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와이프는 아유 저 양반 또 헛소리 떠드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쵸? 뭘 하고 있고 딸은 아빠 말 듣지도 않고 정말로 철수세미의 피부가 벗겨져 나가면서 음산한 음악과 함께 딸이 피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아요. 네. 샤워하고 팬티만 입고 나오는 아빠한테 딸이 진짜 무심하게 옷이나 입어라 이러면서 맞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수컷이고 한남 아재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음. 구종지인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어떤 대단한 단서를 운명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수사력이 대단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하위 버전입니다. 구종지인을 의심하는 동기가 뭐냐면 당연히 전직 형사 출신의 수건도 있어요. 근데 이 수건은 내가 이놈 잡다가 인생 날려먹었다. 이런 개인적 복수심에 불과한 거라고 분명히 나와요. 1차적인 동기는 감정이 사행세요. 왜 감정이 상하냐. 굴러온 돌이 너무 멋있어. 너무 강력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그 과잉 수사다가 자기 파트너가 죽었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물론 짠하게 그러다가 내 파트너 저 세상 갖고 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묘사되는 그 뎁스, 묘사되는 양, 감정의 양을 보면은 그게 딱히 또 그게 이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는 아니야. 대충 지나간다. 그냥 이놈 때문에 내가 경찰 잘리고 인생이 반달됐다가 오히려 더 커.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칼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남아 있어. 그냥 그 친구 같지. 끝이야 그치. 이게. 어떤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약간 그 진지한 미국 약간 배드캅 나오는 스릴러물이었으면 약간 진지 모드에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 파트너를 그때 잃었지. 난 다시는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얻지 파트너가 않을 거야. 새로운 근데 이 파트너 사람이- 보면 넌 내 파트너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왜 그런 거 이 있잖아. 사람이 나쁜 그런 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었어. 별로 내가 중요해서 그래 내가. 내가 중요하고 큰 고뇌를 하진 않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게 작은 고뇌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처남인 덕만 캐릭터 있죠. 네. 그 사람 뭐 고뇌가 없는 사람이죠. 아, 너무 있구나. 허당이라서 귀여워. 근데 김성윤 씨의 이 연기가 진짜 훌륭한 게 그 우리가 홍길동 보다 보면 김성윤 씨가 진짜 무섭게 나오잖아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진짜 무섭잖아. 네. 근데 여기서 같은 배우가 이렇게까지 그 바닥을 그 캐릭터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나. 이분 진짜 연기력 대단하다. 너무 잘하죠. 사실 나오신 분 연기 다 잘했어요. 전부 그죠. 다 잘했어요. 전부 다 잘했죠. 다 잘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 김성규 씨가 중간에 이제 자기 매형 때문에 최대호 때문에 잠입수도 하다가 혼자서 컨테이너에 갇히고 막 멀리 갔다가 오잖아요. 근데 막 굶어서 배도 고프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겠고 겨우겨우 집에 왔어. 거짓골을 하고. 근데 매형은 앉아서 깨끗하게 씻고 앉아서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먹고 있는 바나나 우유를 보는 그 표정이 배도 고프고 막 매형한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 어우러진 그게 한 표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감탄했어요. 자, 또 생각나서 웃긴다. 자, 이 굴러온 돌 구종진. 비교가 안 돼, 자기랑. 굴러온 돌이 너무 크고 아주 예쁜 돌이야. 세련돼, 친절해. 성공에 있어 돈 많아. 그리고 나한테 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욕할 건덕지도 없어. 이게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친절하게 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형님 이렇게 쫓아다니던 마을 사람들 있죠? 마을 사람들이 본인들의 마음이 구종진한테 넘어가는 거야. 하나 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존재 증명의 위기를 느껴서 그게 감정적 동기인 거지 어떤 전직 수사관의 어떤 촉구가 있을 뭐랄까 시대잖아요. 그런 건 없어. 내 안투라지들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바로 이것 때문에 영화가 게으르고 그냥 무작정 의심한다는 거지. 주인공이 영화가 게으르고 막무가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죠? 아니, 거꾸로 본 거야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동기가 별것 아니라고 영화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이 한남 아재들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사실은 영화가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영화는 이렇게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무슨 광고 듣나요? 2번 말한다고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평산네 광고 있죠. 듣냐니까. 하루냐 올 추석 최고의 선물. 자, 구매는 남얘기닷컴에서 하세요.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구매하세요 여러분. 깜짝이야. 그러다가 갈등이 자꾸 생겨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 쫓아다니고
구종진은 나중에 이 전직 형사한테 깍듯하게 대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안 속으니까 귀찮잖아. 네. 결국은 1대1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주인공은 구종진한테 털립니다. 네. 싸움도 못해. 네. 근데 싸우는 장면도 너무 찰지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어. 예, 맞아요. 그때부터 나오는 조진웅 씨 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음. 이제 가면을 벗은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 형사님 어깨에 힘을 빼고 짧게 끊었죠. 짧게 쳐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찍으려고 미리 자기 뒷짐지고 때리고 싶은 거 때리시라고 이제 아직 가면에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몇 대 맞고 나서는 이게 그 중간 과도기 단계가 형사님 제가 저번부터 봤는데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다. 힘이 안 빠지시냐면서 왜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종진은 또 복싱을 했어요. 음. 그래서 실컷 맞습니다. 맞고 맞은 걸 또 촬영당하기까지. 네. 그리고 유포당하기까지. 인증샷 찍어. 그러니까 여기 정의는 없잖아. 그냥 이긴 놈과 진 놈만 있어요. 음. 이러고 나서 비로소 기장을 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싸움의 징계는 떠난다. 그죠. 그러니까 정의가 악의 패배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여기서 이 구종진 캐릭터 명대사 있죠. 네. 대표님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자꾸 선과 악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거 이 대사를 구종진이 하잖아요. 사실 악당인데 악당이 형사한테 지금 형사 이제 반대 전지 형사에게 세상을 그렇게 선과 악으로 보지 마. 나를 그렇게 범인으로 보지 말라. 자꾸 나쁜 나를 놈으로. 나쁜 놈 보지 말라고. 세상은 대충 회색이라고. 효과가 아니고. 말만 들으면 이 뽕쟁이의 말이 맞아. 근데 네가 할 스토리가 아니잖아. 그 세상은 말하자면 그 회색이랄까? 이러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싸움으로 털린 거를 마지막에 싸움으로 또 갚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 범인을 굳이 1대1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겨놓고 최 반장이 다시 인증 셀카를 찍잖아요. 네. 이미 거기서 이 사람은 죽은 자기의 파트너고 뭐고 가고 뭐 없어. 자기 가오. 그게 자기 나야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엔딩도 정의하고는 무관해요. 그렇죠.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죠. 사실은 진짜 잘려서 진짜 지가 어른들의 알아서 사정이다. 독단 수사를 해서 말하자면 마약 사범을 잡은 건데 그럼 경찰 꼴도 말이 아니고 민간인이 잡았으니. 마약 사범을.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경찰들도 욕은 먹긴 싫고. 걔가 경찰이었다로 해버리면 간단하다. 그러니까 최대호도 경찰에 복직되면 좋고 하니까 언더커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경감대 경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죠? 그 영화? 신세계나 신세계. 두기봉 감독의 무간도 같은 그런 플롯으로 네. 사실 언더커버가 아니었는데 그치. 언더커버였던 걸로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마지막 엔딩에 적폐예요. 맞아요. 맞아 적폐야. 적폐 그 자체지. 그러니까 보통 이 영화를 비판할 때 아니 이딴 게 정의고 올바른 수사란 말이냐 이런 말은 틀렸어요. 맞아요. 감독은 이걸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걸 날것으로 보여주면서 남자의 바다? 한국 아재의 질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내내 진짜 아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저 아재들 봐라요. 저 아재들도 힘들고 우리 저 사람도 옳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냥 보여주잖아. 아재 되게 징그러워요. 내가 특히 치가 떨린 장면이 뭐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느낌의 장면인데 그 시계에서 그 시계 깰 때 네. 시계에서 추적기 발견하는 때 술 먹다가 혼자 먹다가 시계를 깨잖아 그냥. 확 쳐서. 그 테이블에 쳐가지고 네. 그 왜 보통 혼자 술 먹는 아재가 왜 한번 진상 질 때 왜 소주잔 깨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던져가지고. 너무 잘 표현했어. 그래서 지긋지긋해. 진짜 나 보다가 왜 그 앞에도 뭐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막 그 저는 회식하는 거기서 하는 데서도 그거 회식에서 깽판 치는 그 씬. 회식에서 깽판 칠 때부터 해서 징글징글하다 내가 그랬걸 보면서도. 근데 그게 징글징글하니까 거기까지 그 바닥을 긁어내니까 거기까지 긁어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미덕이 있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의 애환 이게 아니거든. 아니야. 그냥 그렇다. 그 얘들이 거기까지 긁어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장르적인 쾌감이 생기는 거야. 왜 거기서 유머가 나오고 거기서 그 징글징글함 때문에 나오는 이 어떤 이 서사가 힘을 받는다고. 이 징글징글한 애들이 구종진 입장에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따라붙잖아요. 이런 자기가 이 기장을 거의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되게 세련되고 머리 좋은 마약사범, 존재조차 모르는 마약사범이 당연히 이 사람 로우파이한 머리도 나쁜 형사인데 버전이 낮은 줄 알았더니 버전이 낮은 애인데 이 애가 하나 있는 건 끈기야. 징글징글한 거. 네, 별로보다 안 끈기도 떨어져. 지자존심이야.
그 징그러운 걸로 자기만 결국 이 사람을 들러붙어가지고 해부를 해버리니까 그 방식이 재미있는 거죠. 장르적인 쾌감을 주는 거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얘기를 하면 감독님이 한국 사회를 사는 소외된 가장의 애완과 어쩌고 애달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절대 아니야. 자, 이 작품에서 결국 정의는 구현돼요. 유사일의 최고의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 뽀빠이가 검거되죠, 주인공에 네. 의해서. 자, 이건 정의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정의와 수컷의 본능은 일치하냐고 하면 결국 그렇지 않다고 영화는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정의와 수컷의 본능이 가끔 만날 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중세의 영주가 있어요. 영지에 쳐들어온 산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산적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어. 사실 보호와 착취는 같은 말이죠. 네. 영주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과 싸웠을 뿐이거든요. 근데 농노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정의 구현인 건 맞잖아. 산적보다 영주가 낫잖아. 그렇죠. 구종진보다 마약사범보다는 이 오지랖 넓은 최대호가 낫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면서 별건데 그냥 별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차선이 아니고 차악이야. 그냥 그런 거예요. 정의랑 만날 뿐이야. 그러니까 처남인 덕만도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술집 여사장한테 네.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용기를 내서 패싸움에 뛰어들잖아. 너무 웃겨 그 씬. 근데 너무 웃겨. 근데 알탕 싸움이잖아. 그렇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나 조폭들이나 다 웃기게 나와.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아야 이러면서 패싸움을 해. 맞다가 안 되니까 낭심 줘서 애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사실 조폭들을 결국 제압하는데 네. 제압하는 결정적인 장면은 멋지거나 극적일 게 분명하죠.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누락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음. 그 안 싸움 나와요. 장면은 우스꽝스럽고. 김성규 씨 그 있잖아 소화기 씨 그렇죠. 맞바람 부어서 자기 얼굴에 자기한테 소화기. 다 뒤집어 쓰는 거. 그거 너무 귀엽잖아요. 그때 그잖아. 범죄와의 전쟁 패러디에서 네. 자 들어가자 하면서 갔다가 자기 혼자 자기가 소화기 그 분말 자기가 마시고 있고 너무 귀여워. 멋진 남자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영화의 태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꼭 남자가 멋져야 되나? 그죠? 남자는 멋져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찍혀진 알탕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남성 아티스트가 남자 감독이 남성 배우들을 가지고 찍었는데 그 태도가 정확히 드러나서 남자가 꼭 멋져야 돼?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가 독보적인 알탕 영화 같아요. 거리두기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죠. 정의를 주장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장르적인 쾌감상 네. 어떤 아주 일시적인 순간 기장에 정의가 구현된 잠깐 정의가 구현된 거죠.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해피 엔딩인 거예요. 그렇지. 악을 제압한 것이 반드시 정의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아니, 하잖아요. 악이 제압당하는 거는 정의로운 상황인데 하지만 정의가 동기가 정의는 아니야. 정의가 악을 제압했느냐 그것도 딱히 뭐 이렇잖아. 그 거리두기가 어떻게 잘 돼 있냐면 그냥 남자는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남성성을 막 상찬하는 것도 아니고 좌절한 남성성을 막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성성을 막 페미니즘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굳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잘 남자들만 알탕 그 완전 진짜 드글드글 모아놓고 비판하기 위해서 채집된 남자들 있잖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잘 이해한 상태에서 남자가 이를테면 한남이 이렇게 촌스럽고 유치하게 생겨 먹었는데 뭐 어쩔 거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영화는 한남을 사실은 칭송도 안 하고 비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그냥 있는 상태로 긍정하는 거 있죠. 그냥 그런 존재인 거야.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인 거야.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막 자아가 막 너무 팽창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웃기고 자기 비하적인 태도도 정신건강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녀석이다라고 하는 힘들어한 긍정 상태, 인정 상태 이게 스스로에 대한 가장 건전한 태도일 거예요. 이 영화에서 너무 긍정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영화 내 등장 인물들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너무 긍정해.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영화 자체는 맞아요. 거리두기가 확실하죠.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남자가 만든 적당한 자학 개그다. 그죠?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한남이잖아. 근데 한남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그렸는데 불쾌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유쾌하게 볼 수 있고 끝까지 유쾌하게 끝나요. 네. 근데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끝까지 긁어내서 그래서 그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마치 적당한 여드름을 짤 때 그렇죠. 확 짠 것처럼. 적당한 정도의 추잡함과 그래서 뭐 대충 애써 수습하려고 이렇게 긍정화된 어떤 거라면 아마 그냥 오히려 앞에 언급했던 그 평이 맞았을 거야. 맨 처음에 무사안이라는 네. 어떤 얘기였을 것 같아. 적당. 근데 이 영화의 미덕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굉장히 연기력으로 승화된 아주 좋은 깊이 있는 캐릭터라는 거지. 한남의 디테일이. 그 디테일을 거리두기를 잘해서 긍정도 못도 아닌 상태에서 바닥을 굉장히 촘촘하게 긁어는 징글징글하자 되게. 징글징글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랑 같이 사는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죠. 네. 이 사람과 그거예요. 내가 같이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별로 하지만 마주치고 싶은 옆 사람은 아니에요. 테이블에는 있을 것으로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다 죽어버려 이런 배제와 혐오의 대상은 아니라는 그치. 거지. 이 사람이 드문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인물형이. 안 드물어. 안 드물잖아. 이거 사실 거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 이런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는 이 방식들 적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잖아.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정의와 만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징글징글한 적폐랑 만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술 먹다 시계 깨면 옆에 있는 한 사람 무슨 죄야. 괜히 분위기 험악해지고 괜히 싸움도 잘하게 생긴 팔뚝구르 아저씨가 그것도 되게 난 너무 디테일한 것 같은 게 옛날에는 운동 좀 하지만 팔에는 근육이 있는데 왜 배는 그냥 아저씨. 그치, 그런 거. 너무 디테일이 리얼한 거죠. 진짜 이 영화 디테일 너무 딱이죠.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다가 아저씨 좀 조용히 술 먹읍시다 이러면 싸움 나는 그치,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괜히 말도 못하고 근데 술 먹는데 분위기는 왠지 딱딱해지고 좀 짜증나. 그런 분위기를 잘 묘사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연히 정의와 이건 이제 영화의 장르 영화니까 정의랑 만나는 순간을 잠깐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므로 그게 긍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볼 만한 여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이렇게까지 어떤 되게 혐오스러운 대상을 이해할 만한 어떤 대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영화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네. 드문데 코믹 액션물에서 구현이 됐어요. 게다가 그것이 혐오스러운 어떤 대상은 주로 이제 그 감동적인 리얼리즘물에 주로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살인자인데, 뭐 오아시스라든가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의 바닥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이러면서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건 어떤 장르물이고 코미디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걸 유쾌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미덕이 있다는 거죠. 보통은 마지막이 그러니까 긍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히어로로 만들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저 옆에 아니야. 있는 개저씨였는데 갑자기 어제까지의 그 과거는 없었던 일 갑자기 히어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렇지도 근데 않아. 그래서 좋아. 이 끝에 봐봐요. 다 뻥치고 짬짬이에서 경찰에 복직하는데 어. 좋다고 경력 맞아. 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이걸 봤을 때 적어도 이 징글징글한 방식에서 그 사람이 경감으로 다시 복직했을 때 또 쾌감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부인할 수 이게 적폐라는 걸 아는데도 내 맞아. 마음속에서 드는 쾌감은 있다고. 뭔가 해냈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그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빠로서 수친구로서 별로일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냥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는 맞죠. 것은 우리가 긍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어쨌든 간에 적폐의 방식으로나마 긍정되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쾌감을 느낀다는 네.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영화가 코미디다 보니까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희화화시키다 보니까 뎁스가 얇아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적인 영화, 아까 홍상수 영화 예를 들지만 사실 그 얘기가 맞는 게 홍상수 영화의 홍상수 감독님이 만들어놓은 그 톤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뭐랄까 리얼한 여러 결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 그 리얼하고 뭔가 생활 연기가 아주 네. 가득한 그 씬들 있잖아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 씬으로 구현된 한국 영화의 정서의 그 깊이를 담고 있다고. 코미디 영화에서. 그게 이제 한국 영화의 거의 베이스가 됐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베이스의 그 깊이감을 가진 채로 코미디를 담았기 때문에 얇지가 정밀한 않아. 거지. 어. 정밀한 거지 더. 맞아. 네. 그래서 깊이감이 있어, 캐릭터가. 있어요. 영화가 깊어요. 깊으면서 깊은 척을 또 안 해. 지금의 시대와 보안관이라는 영화의 차이를 사실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새 평론을 보면 마치 세상에 음경과 음부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존재해요?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 뭐 그건 그렇습니다. 음. 네. 근데 남자 편 아니면 여자 편인데 문제는 편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편이냐 아니면 그 뭐 안티 한남 편이냐 뭐 이런 구도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의 21 기자 이혜지 기자의 기사 한 꼭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GQ에 기고를 한 기사인데요. 이 마지막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태도의 문제다. 남근숭상이냐 조지나 뱅뱅이냐. 이 우스꽝스러운 한남들의 세계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비장한 낭만과 카타르시스의 정조로 표현하느냐. 풍자와 위약의 정조로 표현하느냐의 문제란 뜻이다. 전자는 기성 한남들을 재생산하기만 할 뿐이고 후자는 그를 비판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것이다.
남성 창작자의 자의식이 영화 속 한남 캐릭터와 거리를 둔 케이스가 아수라만은 아니다. 아가씨의 백작과 고우스키 캐릭터의 몰락은 한남의 마초적 질서를 조롱하고 전복한 대표적 예다. 아가씨가 하녀고 모두 제 손아귀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백작은 그녀들에게 철저히 희롱당하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래도 자지는 지키고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읊조리면서 한재림 감독의 더킹에서도 변화의 징조가 읽힌다. 궁지에 몰린 박태수는 여성인 안희영 검사에게 형기를 들이밀며 제압하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엄지를 지켜둘 뿐이다. 이후 태수는 섬기던 제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는 정의의 편인 안희연 검사 쪽으로 태세 전환하고 한남적 세계관의 지배자였던 한강식은 우스운꼴로 전락한다. 기성 한남들이 추앙하던 왕자와 남근에 대한 숭배가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영화는 현실의 재현이지만 같은 모습을 재현한데도 태도는 그것을 다르게 구성한다. 더 이상 한국 영화 속 특징적인 남자들의 수직적 세계와 힘에 대한 선망, 의리, 호용호재의 우애는 멋있지 않고 올드하며 조롱할 만한 것이 됐다.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는 이 속도에 현실의 남성들도 발맞출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이런 류의 그 글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남근숭상이냐 조지나 뱅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투거든요. 그 중간에 광활한 대지가 있잖아.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 근데 요것만 보면은 이 기자님은 이때까지 영화가 남근 숭상 혹은 조지나 뱅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이게. 이제 그런 류의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풍토로의 그리고- 영화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렇지. 얘기죠. 졸지에 저는 기성 한남이니까 네. 남근순상을 해오던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계를 음경이냐 음부냐 혹은 반음경이냐 양분해 놓고 여기 같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남근숭상은 존재해요. 그죠? 존재할 수 있어요. 여성 숭배도 존재해요. 이게 양극단이 상존한 상태로 굴러굴러 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이 평론을 보면은 남성 예술 창작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스스로의 남성성을 조롱해야 되는 시대 정신에 뛰어들지 않으면 인간 실격인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가치 판단을 시도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그 남근 숭상이든 여성 숭배든 그건 그냥 욕망이에요. 내가 숭상하고 싶다는데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남근이든 부처든 예수든 십자가든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숭상하는 영화를 찍겠다는데 중요한 건 그거지. 그게 이제 숭상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예를 들어 남근 숭상 한다 칩시다. 남근 숭상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얘기가 어떤 윤리적 가치 판단이 도출되냐. 그럼 그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 그 윤리적 가치 판단이 뭔가 잘못됐는지 혹은 뭐 유효한지. 근데 남근 숭상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들은 이미 저열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 그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평론에서 기성 한남들이 추앙하던 왕자와 남근에 대한 숭배가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임을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잘것없는지 보잘것 있는 것인지는 그냥 제작자가 주장하는 거야. 그 제작자가 그걸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판단하는 사람이 보다가 내가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데 얘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하면 안 보면 돼요. 그게 바로 그 수용자와 창작자의 거리라는 거지. 근데 내가 기어이 그걸 보놓고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되는 얘기를 왜 얘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웃기다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도 동의해. 근데 왜 거기다 가치 판단을 넣느냐는 거지. 왜 너희들은 이거를 하고 있어 자체가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윤리적인 뭐 가치 판단을 도출했는지 아닌지 좀 얘기도 안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글러먹었다잖아. 이미 끝났어. 적폐야 이미. 이 속도에 이 아티스트들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의 남성들도 발맞출 수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러면은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잘못된 걸 해결하는 방식이 남근 숭상의 반대에 있는 조지나 뱅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니네 남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올바른 지점을 가르쳐 줄게라고 해놓고 그 지점의 이름을 굳이 굉장히 그 비하적인 비속어로 함으로써 기자로서의 권력을 누리는 굉장히 권력적이죠. 그리고 예를 든 기사가. 것도 웃긴 게 아가씨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가씨에서 결국 장르적으로 여자가 주인공인데 여자가 남성에 대항해서 이겼다. 그냥 그 얘기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갖고 가치 판단을 하고 있잖아. 저것이 옳다. 여자가 주인공으로 많이 더 나와야 하고 여자가 이겨야 한다.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당위가 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음경편이냐 세상이 음부편이냐 진짜 이거밖에 안 돼. 그거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전체 경향상 여자 주인공보다 남자 주인공인 영화가 많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인 영화도 보고 싶은 사람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우린 다양성을 위해 뭘 노력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응징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남자들이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막 자기들끼리 찌르고 쑤시고 하는 영화들에 비해서 좀 더 옳다? 윤리적이다? 가치 그러니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론이 세계관이 뒤틀려 있어요. 세계관이 뒤틀려 있죠. 아니, 왜냐면 개별 영화의 그 어떤 그 전개를 가지고 그것을 가치 판단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 결국 도출되는 건 뭐냐면 여자고 남자고를 물론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 억압당하는 여자일 수 있지. 네. 당연히 여자 주인공이니까 그건 1차적인 거고 둘째는 그것 떠나서도 그 억압되어지는 그 무엇이냐라는 거지. 어떤 억압과 억압되어지는 주체와 사이에서 그거를 역전하는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다루는데 그 역전하는 장르적 쾌감에서 심지어는 그게 남성에게 좀 더 물리적으로 더 약자인 여성이 억압당하다가 그걸 전복하는 쾌감을 아가씨가 준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다. 그러니까 보통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게 더 드라마잖아요. 그죠? 그런 그래서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접근한 거죠. 근데 그게 가치 판단이 돼버려서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데 주인공이 여자여야 돼요. 남자면 안 돼.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상대방으로 남자가 등장해서 자기들끼리 쑤시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왜 안 돼? 내가 그런 거 보고 싶다는데? 난 내가 보고 싶은데? 라는, 만약에 내가 그거 보고 싶으면 전 별로 그런 영화를 좋아하진 아니 않지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대표님이 한남 아재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나 보셨어요? 홀로코스트 가야 돼? 아니 보셨어요? 나쁜 거? 대표님 한남충인데 잘못됐지 그럼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왜 아직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한남 홀로코스트를 난 거제도에 알고 있었는데 저는 좀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시호님? 난 몰랐어. 저희 용서를 받으면 사해지는 거 여러분이? 아닙니다. 거제도에 가가지고 그렇지 가스실에 않을까? 넣어버려야지. 자기들끼리 저기 칼 한 자루 넣어놓고 서로 쑤시게 만들어야지. 저 가스실 관리만 시켜주시면. 아니야, 가스실 없어. 칼 한 자루 넣어놓고 쑤시고 마지막에 배틀로얄처럼 1인. 1인. 1인 나오면 이제 그 1인 가스실. 1인 가스실이지. 저기 나는 좀 긴 칼 좀. 자 이게 이런 류의 평론, 이런 류의 칼럼이 사실 굉장히 특수해야 되는데 요새 의외로 보편적이에요. 그죠.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는데 요즘에 조류죠. 요즘에 그러니까 알탕 영화가 조류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탕 영화의 조류보다 저는 이런 평론의 조류가 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개인적으로 믿는데 자 이런 식의 시각에 대해서 보안관의 해결법이 있어요. 남성의 욕망은 대단한 거 하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적출해야 할 암세포야? 남성성은 그냥 남성성이에요. 민폐도 끼치고 세상에 쓸모도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야. 웃기기도 하고 적당히 유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체성.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건 그게 과해지면 이 세계에서 응징을 받아요. 네.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맞아. 이 영화의 세련된 바로 그런 거. 이러한 시각을 주장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 당연한 소재로 삼고 상업 영화의 본령에 충실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윤리적인 어떤 주장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뭔가 막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남의 존재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남은 존재 증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남은 되게 초라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세상에 그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존재인 상태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있죠. 역시 예술이 가장 먼저 발전하다? 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선제적으로 내놓고 또 치고 빠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인데 더 많이 봤었으면 사람들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성 영화라는 거지. 네. 뭐 한남이라는 징글징글한 걸 징글징글하게 묘사해요. 되게 오히려 폼 안 잡잖아. 되게 멋있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폼은 잡는데. 자기들은 잡는데 영화의 시선 자체가 이미 네.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진짜 꼴값이야. 꼴값이다. 진짜 꼴값이잖아. 막 혐오감 들고 막 징글징글한데 그렇다고 거기 있는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죽거나 기장학리 청년의 멤버들 죽거나 어디 뭐 다리가 절단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여기 나오는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켜야 될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되게 슬플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결국 그 사람들 편이잖아. 영화가 얼마나 거리두기를 잘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영화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영화가 5개 티가 있는데 그 티가 너무 크고 작품론을 얘기할 땐 전 냉정해야 된다고 티가 생각하는데 크면은 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흠이지 흠. 그쵸 흠이죠. 뭔데요?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머리빡 그거? 사람 탈모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어야 됐습니까? 근데 영화? 나는 그게 결정적인 이게 왜냐면 이건 우리의 인식에 기반한 한남이니까 이 사람과 거리두기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던 게 우리 기본 인식 예를 들어 예쁜 여자 보면 얼굴 평가를 하는 건 옳진 않지만 당연히 평가를 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고 예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한 번은 간다. 한 번은 가죠.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러고도 맞아.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한국 남자, 뭐 외국도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남성이 대머리가 되면 굉장히 외적으로 서로 이렇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영역인 건 맞잖아요. 이 감독이 말이죠. 아. 그 탈모 놀리기 있죠. 네. 머리 빠진 거 놀리는 걸 이렇게 즐겁게 찍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공을 김성민 씨가 M자 탈모라는 걸 설정해 놓은 거지. 본인도 중간에 깊은 이마. 그 뭐야. 최대호. 그 조우진 씨가 연기하는 그 선철이라는 사람이 네. 하수 들고 오잖아요. 그거 탈모에 좋다고 바르잖아. 자기도 의심이 된단 말이야. 자기도 탈모인 것 같아. 하지만 자기는 아니라며. M자 진행형. 근데 아니라고 애써 어. 현실 부정하고 있는데 중간에 구종진이라는 사람이 난 탈모를 밝혀질 때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구종진이 솔직히 이 최 반장보다 나은 게 100이면 100 다 낫잖아. 키도 더 커. 돈도 더 많아. 목욕탕신. 심지어, 일어나는 순간. 심지어 대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남성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성의 수컷으로서의 그 모든 것에서 우위예요. 키, 재력, 심지어는 그 성기의 크기와 싸움 실력까지. 김성균 씨가 어. 놀래는 씬이. 그치. 김성민 씨 소리 지르잖아. 경악하죠. 근데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김성민 씨가 유일하게 그 옳진 않지만 이 세계의 보편적인 한국 남성들의 인식에 기반해서 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깊은 대머리라는 거에 이겼지. 그나마 그거 하나 이긴 안심. 거야. 안심이야. 그래서 되게 생글생글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로 싸우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처맞고 쑤셔놓고 수심을 그리고 당해놓고는. 그 조진웅 씨 연기가 거울을 보고 이제 사실은 그게 가발이었는데 거울을 보고 다시 머리를 매만지고 그러지 말지 그랬냐 하는데 웃기면서 이제부터 주인공은 진짜 처맞겠구나. 그게 그러니까 또 느껴지잖아. 그 나는 공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거기서 왜 계속 떼굴떼굴 굴르냐 웃으면서 그 장면이시죠? 네, 저는 떼굴떼굴 구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에 기반한 탈모는 기피 대상이다라는 그냥 그거예요. 그 인식에 기반해서 나는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는 그것.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우위를 점하는 그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바닥이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게 가오 문제잖아, 그냥. 그죠. 그러니까 탈모와 도덕성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봐봐요. 거기서 구종진 씨도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 자기가 이미 다 확인했잖아. 최대호 머리도 나쁘고 나보다 다 한 수 위인데도 자기 탈모가 최대호에게 들켰다는 것만으로도 분기가 탱천해서 그러지 말지 그랬지 하면서 이미 얘를 죽여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성 영화를 찍는데 남자 중에 탈모인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저 정도의 심각성 이상을 가진 탈모인이라면 갑자기 영화 신나게 보다가 이게 너무 그런 거야. 난 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럴 너무 수 비참해지는 있어. 거야, 진짜. 그 코드가 솔직히 대표님은 나는 아니니까 재밌게 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거리두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영화 거리두기 한남에 대한 거리두기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남이 징글징글하게 묘사되다 네. 보니까 어떤 이런 류의 사람을 싫어하는 여성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 탈모도 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느낌은 그지. 거리두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저열함. 그 고작 탈모를 가지고 그 자기가 얇음. 그 얇은 자기가 이겼다. 심지어 이 사람도 자기가 졌다. 왠지 얄팍하잖아. 치부를 들켰다라는 그 부끄러움. 심지어 대표님. 나중에 머리에 부딪혀 죽잖아. 그게 기절하잖아. 대표님 고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종진이 가진 거에 비하면이잖아요. 그럼 구종진이 아까부터 시호님 웃다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머리를 다 얻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최대호처럼 한남의 그 부산 기장의 보안관으로 살래하면 구종진이 하겠어요? 구종진의 탈모는 그 정도까지 물론 본인의 고민이었겠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치열한 건 아니었겠지. 근데도 불구하고도 뭔가 자기의 존재가 영혼이 털린 것처럼 분노하잖아요. 저는 딱 하나 좀 안타까운 영혼이 부분이 털렸잖아 실제로. 그 구종진 씨가 이제 드디어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옥이나 구치소에서는 가발 못 쓰거든요. 아, 어떡하지 저분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 그 인식의 얇음이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심지어는 그게 그 가발이 다 벗겨지면 더 웃겨요. 아니야. 안 웃긴데 쬐끔하니까 진짜 웃긴 거야. 이 감독의 센스랄까? 오히려 그걸 가발이 훌렁 벗겨지면 좀 덜 웃겼을 거야. 맞아. 감독이 센스가 굉장히 정밀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밀해요. 대충 한 것 같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내내 그 센스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네. 계산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말하면.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무릎을 쳤다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은 주장했을까 여기서 훌러덩 벗겨져 웃긴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 반쯤만 살짝 뒤틀어진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이미
대머리. 그러니까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네. 거지 전시할 필요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웃긴 거는 그 사람 훌렁 벗겨진 걸로 하는 1차원적 개그가 아니라 그걸 보고 씩 웃는 최 반장이 웃음이 웃긴 거라는 거지. 자 이제 탈모 얘기 그만해도 되는 거죠, 대표? 아 예. 예. 하여튼 저는 알간 거기서 너무 떼굴떼굴 울고.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떼굴떼굴 탈모 웃을 수 코드가 없었습니다. 너무 좀 저는 그래도 저도 홍 작가님 저 조금 투머치였다. 생각해요. 약간 미원이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미연은 칠 수 있어요. 왜 MSG가 과했다. 재료도 적당하고 적당하게 잘 버무리셨단 말이에요, 영화가. 근데 탈모 MSG가 좀 과했다. 근데- 아이고 실수로 많이 넣네. 아니 왜 이런 나는 느낌. 탈모가 또 남성의 어떤 그거라서 전유물이다 보니 이게 남성 영화다 보니까 아니, 제가 당연히 이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는 이해해요. 어. 의도는 이해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한 꼬집 그랬어요. 넣어야 되는데 한 주먹 넣으셨다. 아니 이런 어떤 느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어요. 감독님 들으시고요. 자 배우들 얘기해야죠. 네. 김성규 씨가 너무 매력적이다. 장난 아니야. 귀엽죠. 어. 그리고 술집 여주인 역할 하신 그 희순 아, 역할 하신 분 예쁘죠. 있잖아요. 네. 그 배우 손예원 씨라고 하는데 네. 아 예쁘시더라. 최근에 채널 돌리다가 요새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오고 계세요.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뻐서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분 누구지? 이러면서 예쁜 거야 되게. 근데 이분보다도 그 최 반장님 아내로 에이, 나오는 김혜연 김혜연 씨. 거기는 원래 장난 오빠 아니지. 쫄았나? 섹시하잖아. 이걸로 이게 유명하시. 쫄았지. 어. 근데 너무 예쁘셔. 내가 범죄의 전쟁 때부터 저 이분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분 나오는 이분- 씬에서 여기서 좋았던 컷이 부부씬. 뭐냐면 부부씬 뭐냐면 너무 그- 좋았어요, 저도. 그 섹스하고 싶은데 어. 자는 척 하잖아요. 그때 이런 데서 친단 말이에요. 밖에 힘이라는 힘은 밖에다 쓰고 나오고 하면서 차삭 때리잖아요. 어. 그 다음 컷이 뭐냐면 헬스클럽 간판이에요. 편집이 너무 잘 돼 있어. 나 보고 편집 좋다. 이게 사실 뭐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분 이런 식의 컷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방식으로 편집하는 것 중에 가장 역사적인 컷이 있어요.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린 감독의 아라비아 로렌스에 보시면 네. 그 로렌스가 그 호롱불인 같은 거예요. 호롱불인가 성냥불인 거예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꺼요. 내일 이제 나가야 돼요. 네. 결전의 날 같은 그런 거 아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후 하고 불을 꺼요. 그럼 이제 스크린이 어둠으로 딱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사막에 떠오르는 태양을 이게 시네마스코프보다 엄청 긴 대비시키는. 화면, 강렬한 화면으로 대비하거든요. 이글이글하게. 요 컷을 영화의 굉장히 유명한 편집 예로 들어요. 바로 이 리듬감과 이 어떤 이 대비, 대비가. 모순적 대비. 그죠? 이 대비에 참된 예다. 실생활 적용예. 실생활죠. 로우파이로 굉장히 코믹하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고 메커니즘이거든. 그렇죠. 이 어디다 힘을 쓰려고 해놓고 그다음에 헬스클럽 간판을 딱 보여준데 헬스클럽도 좋은 헬스클럽이 아니야. 맞아. 동네 좁은 헬스클럽에서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도 그냥 헛들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그러잖아. 막 힘을 쓰죠. 방금 전까지 있잖아요. 그 힘을 여기다 쓰고 있었어. 근데 이 양반 사실 평상시 뭐 싸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잖아. 말 그대로 여기다 쓰고 있는 거야. 쫄티를 입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범인 검거하고 네.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쵸. 그 TV 보면서 막 만족스럽게 사과를 쩝쩝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사과를 깎아주면서 와이프가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 좋나 그쵸. 하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좋은 게 우리 남편 최고예요도 아니고 맞아. 그렇다고 큰일 하긴 했어. 기특하긴 한데 근데 뭐 저렇게까지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뭔가 일을 잘하긴 잘했는데 그 진짜 오래 산 부부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이제 산 부부는 할 것 그- 같은 대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기 아들 보고 있는 엄마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게 그렇게 좋니 하는 약간 한심하면서 그래 그렇지만 좀 좋나. 그렇지만 좀 큰일 해낸 게 좀 이쁘기도 하고 이런 중첩적인 거 있죠. 그렇게 밖에서 지랄하고 다니더니 뭐 하긴 했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김혜연 씨 캐릭터가 참 재밌는 게 김혜연 씨가 되게 짧게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 이게 어디가 되게 양감이 좋았어요. 그죠? 양감이 좋은 게 어디가 이게 흔히 말하는 알탕 영화에서 가부장제에 복속하고 희생되어 버리는 여성 캐릭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억압된 가부장제 억압된 여성들의 참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현실에 정말 된장찌개 싫다고 현실적이잖아요. 하니까 하다 반찬 투정하잖아. 아니 이 먹지 마. 남자는 내내 그 최 반장은 내내 아내에게 응징당해요. 길을 그리고 못 펴요. 자기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약자일 것만 같은 딸에게조차 말도 안 돼. 거부당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응. 자기가 자기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어요. 아니 본인은 아니야, 시도는 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거지. 시도는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맥히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협상 시도를 하는데 아내가 그래서 너에게 어떤 그런 권한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 오늘 밤이라고 할 때 거부하고 자는 척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나는 역시 이 집안에 주권이 없어. 그게 동선도 다 좋았어요. 샤워하고 딱 나오시면서 화장품 바르는데 사인을 주는 거잖아.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잘 먹었다 막 이러면서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는 척 하잖아. 그러면서 왜 정말 부부나 할 법한 대사와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혜은 씨
매력적이야. 예뻐. 너무 매력 있어요. 하지만 손예원 씨가 맨 초반에 이제 그 뭐지 본인 어쩌고저쩌고 이게 민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언니가 소맥 타잖아요. 아, 그거. 온 사람 얼굴에 다 튀어가면서 병을 손으로 착착 치는데. 그 장면도 참 복합적인 질감이 잘 살았던 게 단순하게 원래는 그냥 이제 기능상으로는 그 희순이란 여성을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희순이란 여성을 우리 처남이 좋아한다. 근데 희순이란 여성이 좀 물장사를 하다 보니 네. 술장사를 하다 보니 좀 동네 남자들이 좀 찝적된다. 근데 남자 주인공 우리 최 반장의 도덕성이란 게 그렇게 바닥은 아니다 보니까 그 손 좀 하면서 또 한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의 성격, 관계 설정. 근데 이 여자는 딱히 또 우리 처남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동네 바보 같잖아. 이런 류의 복합. 그러니까 그 씬이 설계가 잘 된 게 설계가 잘 된 씬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동네 소피 마르소인데 영화가- 동네 밥을 어떻게 좋아해?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대충 보면은 설계가 진짜 착착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다 보니까 되게 미술도 허투루한 것 같지만 보면 되게 되게 정밀하잖아요. 정밀하게 보완된 미술이고 되게 씬이 설계들이 잘 돼 있어요. 그 최반장과 동네 크루 아저씨들이 금목걸이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냥 런닝에도 금목걸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반장이 금목걸이 평소엔 쫄대 안에 넣고 있어요. 근데 한 건 하러 갈 때 목걸이 빼. 그리고 그런 씬도 되게 깨알같이 좋고.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헬스클럽에선 또 그 옥목걸인가 뭐 그런 거 하고 있어. 그 목걸이가 몸에 아니고. 좋아야지. 뭐 체질 개선 뭐 이런 어, 거지. 그런, 기가 나와야지. 그런 거 하고 있고 어, 되게 깨알같이 괜찮아요. 설계가 잘 돼 있어. 그리고 그 기세워서 입는 거. 맞아. 그리고 여기에 그 왜 선철역으로 나오는 조우진 씨. 네. 이분이 원래 내부자에서 손 썰던 사람이잖아. 팔 썰던. 이병헌 오른팔 썰던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 이분 사실 거기서. 생김새가 주성치 영화에 꼭 등장하시는 그 사람 있잖아. 너무 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라가지고 그분 말하는 거죠. 런닝 셔츠가 아니라 난닝구를 그치, 항상 난닝구 입고 입고 나오는 그렇지 아. 난닝구. 때릴 수조차 없는 너무 그 허약해 난닝구. 보이는. 그 난닝구 늘어져가지고 그레꼬로만형으로 변형된 난닝구. 근데 그분과 너무 닮은데 닮았어요. 그것도 실제로 그런 역할 맹기로 나와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어떻게 웃기냐면 제가 이 영화 보고 카테나 주성치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분이 그걸 활용 점정. 모양을 완성해. 그것도 사실 감독이 의도했을 수도 있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최대호하고 처남인 덕만이 꿈꾸는 가오는 영웅 본색인데 네. 항상 그러한 홍콩 누아르를 자기식으로 패러디해서 개그로 만든 게 비틀어버리는 게. 주성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것도 어떤 신호일 수 있다. 저는 근데 이 정도로 영화를 잘 찍은 분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렇게 매력까지. 무섭게 나오던 분들이 김성규 씨도 그렇고 그렇게 무섭던 분들이 여기서는 다 동네 바보의 동네 오빠라. 이게 이제 현실 보정이 이게 한국에서 로컬라이징이 잘 된 게 원래 주성치는 영화의 기본 근간은 가난뱅이의 서름이거든요. 서민이 아니야. 서민 아니야. 서민 아니야. 가난뱅이에요. 죽을 것 같은 진짜 똥구멍이 찢어질 것 같은 가난뱅인데. 이거는 극빈층 있죠. 아니 극빈층. 극빈도 아니야. 이건 거의 그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천민 거의 수준인데. 진흙 쿠키 먹는 수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어떤 부산에 있는 서민의 어떤 그 한남 아재로 로컬라이징 하면서 그런 비스무리한 톤,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정도의 개그 톤. 네. 왜냐면 주성치 개그가 너무 과장이 많이 돼서 왜냐면 그 가난 자체가 너무 과장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주성치 개그가 의외로 되게 시니컬해요. 되게 서슬퍼렇단 말이야. 그 과장 자체가. 이 사람 은근히 인간에 대한 애정 없잖아요. 없잖아요. 인간의 애정이 잘 없단 말이야. 그런 게 끝간데 없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이제 약간 거리두기로 네. 약간 그런 맥락을 이제 잘 가져온 거지. 그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이 뭐 이제 굳이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거리두기라든가 시니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그들이 끝간데 없이 폭주할 수 있는 건데 여긴 마찬가지로 그걸 거리두기화 시켜가지고 한남이 이렇게 진상질하는 거를 끝간데 없이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그런 개그를 성취해냈다. 그 영화의 목표를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이 영화를 한번 이렇게 몰입하기 시작하면 되게 신나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장면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경찰청 내부의 그 비리와 적폐로 통해서 다시 경찰을 복귀하는 이런 되도 않는 건데 이상하게 내가 그걸 어쨌든 동의했다면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쾌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 쾌감이 느껴진 요체가 뭐냐는 거지. 그게 뭐냐는 아니, 기분이 아주 좋으면서 끝나. 야 신나 되게. 그- 아유 경감이 됐어라는 느낌인데 생각해보면 그 웃겨. 비리야 그거 솔직히. 맞아요. 비리죠. 그 요체는 이런 걸 것 같아요. 막 칭송하는 것도 아니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들 산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 시각 있잖아요. 긍정적 시각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날 때
거기에 딱 상쾌하게 동의할 수 있으면서 나올 수 있는 게다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게 긍정적인 동의라기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약 그러니까 존재의 긍정. 그치, 내 말은. 존재의 긍정이지.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 경감이 됐어, 신나, 잘 됐지,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잘 됐지. 근데 그치, 그러다가 고유관부인데. 감사가 떠서 다시 잘렸어. 그래도 우리는 긍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치? 뭐 그렇지.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게 뒷근형으로 들어갔으면 또 뒷근형으로 나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경감으로 됐던 혹은 이 이후에 쭉 서사를 어찌 풀다 되든, 보니 네. 감사해서 경감을 다시 잘리던 안 되겠다. 다시 또 반달을 생활하던 그는 그냥 우리의 시민이라는 거지. 그냥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쾌감이 들어도 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상심리. 우리의 시민이고 별것 아닌 사람이고 죽어도 낼 사람은 아닌 그 정도의 그냥 그런 아재인데 어쨌든 열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열일해서 결과적으로 정의가 구현됐으면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도 당연한 이 사회의 비즈니스 거래라는 거지. 그죠.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미필적 고의로 소발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또 그건 상을 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 이 캐릭터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딱 동네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리로 들어갔지만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건 딱 동네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건데 감정이입을 계속 한남 아재스러움을 놀려먹으면서 그죠. 이 감독이 그런데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이 세련되다는 거지. 누군가를 치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놓는데 심지어 그걸 장르적인 상업영화적인 그 단계의 코미디로 끌어올렸다는 거에서 나는 이게 굉장히 성취가 있다고 봐요. 전 정말 짝짝짝. 그렇게 네. 소맥 한번 말아보고 싶더라. 한번 우리 말아볼까요? 오늘 밤? 아니 그걸 치자는 병을 손으로 계속 맞아. 사방에 치는데. 난 이게 웃겼던 게 저는 그 여기- 대사 있잖아요. 손예원 뭐? 씨가 그러면서 오빠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백업이나 서러워서 살겠나 이러면서 그거 하는데 너무 나는 여기 자조와 애교와 까메오로 일단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탈모에 대한 그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걸 깔고 있는 캐릭터가 앞에 암시하는 게 김광규 씨잖아. 김광규 씨가 처음에 최 반장과 싸울 때 김광규 씨 머리를 잡아요. 맞아. 근데 그게 분명히 배우가 그건 애드립인 것 같은데 너무 그게 사실 내가 대놓고 일단 광규 씨랑 나랑 만약에 연기하다 치면 한 번 내가 익숙해지 했을 것 같아. 광규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한번 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너무 찰지게 몸싸움을 하면서 머리를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김광규 씨는 우리 탈모인들에게 박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재중 씨한테 붙잖아. 맞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모의 코드가 있다는데 마지막에 그걸로 나를 빵 터트리면서 그러니까 떡밥 회수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회수도 너무 잘하고 잘했어. 항상 회수를 던졌을 때 강도보다 더 그 감정적으로 그렇죠. 더 강한 강도로 회수하는 게 진짜 스킬인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해요. 실패를 안 하지. 그지. 마지막에 사진 찍는 장면에서도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이게 굳이 좀 따지자면 좀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야. 사람이 어떤 머리 의미에서 지금 비열하잖아요. 뇌진탕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머리를 거기서 들고. 지금 이러고 찍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무슨 동기라도 차라리 뭐 예를 들어 옛날 그 공공의제 설경구처럼 네. 이건 누구 몫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 그런 거 나. 있잖아. 피철철 흘리면서 셀카 찍는데 얼굴이 너무 흐뭇해 보이는 거 있잖아.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몇 거야. 번을 수심을 당했는데 그거로 근데 가자는 또 거지. 이해가 가는 거야. 그게 그 코어를 이해하니까 제가 한남으로서 한남의 코어를 이해하니까 그래서요. 네. 이 얘기를 우리는 심화해야 돼요. 어떻게 심화할 거냐. 저희는 내일 알탕 영화 자체 그리고 알탕 영화에 대한 세간의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내일은 왜 그렇게 남성 영화를 알탕 영화니 무슨 영화니 이렇게 조지나 뱅뱅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비하해가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가. 그 태도는 뭘까? 그 비판을 비평도 비평할 수 있죠. 그 비판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탕 영화에 대한 세간의 불편한 시선에 우리가 한번 불편함을 느껴볼게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내일 뵙겠습니다.